우리가 흔하게 사용하는 숫자인 0이 없었다면 현재 우리 사회의 모습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지금처럼 컴퓨터를 통하여 인터넷 이용이나 스마트폰으로 편리한 문명의 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아마도 현재와 같은 고도화된 기계, 전자, 정보 사회가 아니라 아직도 인류는 중세나 근대 사회에 머물러 있었을 겁니다. 숫자 0이 존재함으로써 음수와 양수가 등장하게 되고, 이를 바탕으로 수학식을 다양한 기호와 문자를 이용하여 수학의 이론 체계를 차례로 발전시켜 나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20세기 들어서 0과 1만으로 연산을 처리하는 컴퓨터의 등장으로 문명사회의 발전 속도는 더욱 더 탄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숫자 0이 없었다면 우리의 현대 모습은 어떨지 상상이 되겠지요. 이렇게 중요한 숫자인 0에 대하여 살펴볼까요? 원시사회에서 가축이나 물건을 세기 위하여 자연스럽게 등장한 숫자가 자연수라고 했었죠. 그 당시의 사람들은 0의 필요성을 전혀 느끼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나는 사과가 5개 있어 라는 말은 하지만 나는 사과가 0개 있어 라고 하지 않았겠죠? 그 대신 난 사과가 없어. 난 사과를 다 먹었어. 처럼 개수를 사용할 때 0은 필요가 없었어요. 고대 이집트 문명에서 선진 문물을 흡수해서 발전하게 된 그리스 시대에서도 사람들은 0의 존재를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고대 그리스의 철학의 바탕이 되는 물, 불, 흙, 공기를 만물의 근원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인 0은 신의 존재를 부정하는 꼴이 되므로 금기시 되었어요. 그래서 이러한 그리스 사상을 이어받은 서양에서는 중세시대까지 2000년 동안 0을 인정하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이와 달리 또 다른 문명사회인 인도에서 0은 7세기경 수학자이자 천문학자인 브라마구타가 쓴 브라마시단타라는 책에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이 책에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인 0, 100일처럼 빈자리를 채우는 0, 1 플러스 0은 1과 같은 산술 규칙까지 0의 3가지 기능이 모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 사람들은 종교적인 이유로 0을 금기시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인도 사람들은 종교적인 이유로 0을 쉽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인도 사람들은 우주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태어나서 지금과 같은 무한한 우주가 생겼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를 순화라고 했으며 아무것도 없는 상태와 무한을 모두 신성하게 여겼습니다. 인도에서 탄생한 숫자 0이 8세기경 이슬람으로 전파되었고 특히 이슬람은 인도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와 중개 무역을 통하여 활발히 교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무역으로 인해서 셈에 밝았던 이슬람 사람들은 0이 중요한 역할한다는 것을 깨닫고 0을 포함한 아라비아 숫자 체계를 탄생시키게 됩니다. 참고로 우리가 쓰고 있는 숫자인 0, 1, 2, 3 등을 아라비아 숫자라고 하는데 이는 아라비아, 즉 지금의 중동 지역인 아라비아 반도에서 만든 숫자로 알고 있지 않나요? 그런데 이 숫자의 발생지는 인도예요. 기원전 3세기경 아소카 왕이 세운 돌기둥에 초기의 숫자 모양을 찾을 수 있고 점차로 0의 사용과 더불어 870년경에 완성된 인도의 숫자 모양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인도 숫자는 아라비아 상인을 통해 유럽까지 전파가 되었고 아라비아 상인들이 사용하는 숫자 체계가 유럽에서 사용 중인 로마 숫자 체계보다 훨씬 간편하고 쉬웠으므로 점차 유럽 전역으로 퍼져나가게 되면서 아라비아 숫자라는 이름을 갖게 된 겁니다. 이제 음수에 대하여 알아볼까요? 아직 정규 수업을 들어가기 전이라 음수의 개념을 잘 모를 거예요. 간단히 음수를 이해하기 위해 용돈을 이용해서 설명해 볼게요. 지난달 받은 용돈이 10만 원이고 이번 달 받은 용돈이 8만 원이거나 12만 원일 때의 두 가지 경우를 생각해 볼까요? 첫 번째, 이번 달 받은 용돈 8만 원은 지난달 받은 용돈 10만 원에 비하여 2만 원이 부족함으로 손해가 되겠죠. 두 번째,
이번 달 받은 용돈 12만원은 지난달 받은 용돈 10만원에 비하여 2만원이 남음으로 이익이 되고요. 여기서 손해를 볼 때와 이익을 볼 때를 구분해야 되는데 손해를 표시할 때는 마이너스 부호를, 이익을 표시할 때는 플러스 부호를 이용하여 나타내면 구별이 가능해요. 마이너스 부호가 있는 수를 음수라 하고 플러스 부호가 있는 수를 양수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첫 번째의 경우엔 마이너스 2만원이 되고 두 번째의 경우엔 플러스 2만원으로 나타냅니다. 음수의 역사에 대하여 알아보면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중국 한나라 때의 수학책인 구장산술의 음수에 대한 최초의 기록이 등장해요. 제8장 방정장에는 정부술에서 정은 양수, 부는 음수, 술은 연산을 뜻해요. 즉, 서로 다른 부호의 덧셈이나 뺄셈을 하는 방법을 설명해 놓았어요. 구장산술의 내용은 다음 단원, 방정식 강의 때 살펴보도록 하고 넘어갈게요. 반면, 수학의 수준이 꽤 높았던 고대 그리스인들은 0과 마찬가지로 음수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어요. 그렇다면 아라비아 숫자의 발생지인 인도에서는 음수를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0을 사용하기 시작했던 7세기경 수학자이자 천문학자인 브라마구타가 자신의 재산을 양수로, 빚을 음수로 표현해서 이익이 나거나 남는 것은 양수로, 손해를 보거나 모자라는 것은 음수로 나타냈어요. 이러한 음수에 관한 연구는 아랍을 거쳐 유럽까지 퍼져나갔지만 그 당시의 서양 사람들에게 음수의 존재를 설득하기란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수학의 증명이 발달했던 16세기까지도 음수는 의미가 없고 이용 가치가 없다고 여겨서 수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17세기 중반에 들어서 프랑스 수학자이자 철학자인 데카르트가 좌표를 발명한 이후 1차원 수직선의 0과 음수를 표시했어요. 수직선의 가운데를 0이라고 하고 0보다 작은 수는 음의 부호를 붙여서 0을 중심으로 왼쪽에 위치시키고 0보다 큰 수는 양의 부호를 붙여서 0을 중심으로 오른쪽에 위치시켰습니다. 이 수직선을 90도 왼쪽으로 돌려볼까요? 어디에서 많이 본 듯한 모양이지 않나요? 네,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온도계와 비슷한 모양이지요? 온도계는 물이 어는 점인 0도를 기준으로 하여 영상과 영하로 표시되어 있지요. 뉴스에서 여름철엔 낮 최고 기온이 영상 37도, 겨울철엔 아침 최저 기온이 영하 10도라는 표현을 하지요. 데카르트의 기발한 발상으로 음수를 받아들이기 시작하여 점차로 시간이 흘러서 드디어 19세기에서야 서양의 여러 수학자들은 음수를 새로운 수로 인정하게 됩니다. 정수의 이해 1. 2, 3등과 같은 자연수는 사물의 개수를 셀 때 쓰이는 수이기 때문에 가장 자연스러운 수라고 할 수 있죠. 자연수를 더하거나 곱하면 항상 자연수가 되지요. 그렇다면 자연수끼리 빼면 자연수가 될까요? 3 빼기 2는 1처럼. 즉 3개에서 2개를 빼면 하나가 남음으로 자연수가 되기도 해요. 하지만 3 빼기 3은 0처럼. 3개에서 3개를 빼면 하나도 남지 않거나 2 빼기 3처럼 2개에서 3개를 빼면 1개가 부족한 상태이므로 새로운 수를 도입하여 음수인 마이너스 1이 나오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자연수를 빼서 나온 수들은 다음과 같고 이를 일정한 간격으로 가지런하게 정리를 해볼까요? 그래서 자연수끼리 빼서 나오는 수들을 정리하여 만든 수를 정수라는 이름을 붙이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배우는 수학의 용어는 대부분 한자로 된 단어입니다. 우리말에서 한자어가 차지하는 비율은 일반 명사를 기준으로 약 70% 이상 된다고 해요. 이러한 상황에서 한자를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의 차이는 아주 큽니다. 한자의 뜻을 제대로 이해하면 그 용어의 개념이 머릿속에 자동으로 쉽게 떠오르지만 그렇지 않으면 용어 자체를 막연하게 외워서 억지로 이해를 해야만 하기 때문에 공부의 효율성이 저하됩니다. 그래서 한자어를 어느 정도 공부해 둔다면 다른 과목에 대한 개념의 이해뿐만 아니라 사회 및 문화의 전반적인 상식을 넓혀주게 됩니다. 정수의 한자 정은 가지런하다는 뜻을 나타냅니다.
일상생활에서도 정리정돈이라는 표현을 할 때의 한자와 같아요. 그래서 정수를 한자의 의미대로 풀이하면 가지런하고 정리된 수라는 뜻을 가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와는 대비가 되는 가지런하지 않고 정리가 되지 않는 수가 있겠죠? 4분의 3과 같은 분수나 0.5와 같은 소수와 같이 완전체가 아닌 부분이나 쪼가리를 나타내는 수가 가지런하지 않고 정리가 되지 않는 수에 해당해요. 즉, 분수나 소수의 꼴은 정수가 아니란 겁니다. 다음 수들을 가지런하게 정리를 해볼까요? -2와 5는 정수이므로 정수 부분에 집어넣으면 되겠네요. 2분의 6은 약분하여 간단히 하면 3이므로 정수가 돼요. 0도 정수가 되고요. -5분의 20은 약분하여 간단히 하면 -4이므로 정수가 됩니다. 참고로 정수를 영어로는 인티저라고 하는데 이 단어의 어원적 의미는 완전한 손대지 않은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어요. 분수나 소수처럼 손을 대서 나는 것이 아니라 손대지 않고 그대로 둔 것을 의미해요. 유리수의 이해. 유리수에서 한자인 유리는 이치에 맞다, 사리에 맞다, 합리적이다라는 뜻을 나타냅니다. 유리수는 한자의 의미대로 풀이하면 이치에 맞는 수, 사리에 맞는 수, 합리적인 수라는 뜻을 가지게 됩니다. 이전의 정수의 의미와 달리 우리에게 잘와 닿지 않는 개념이죠. 그 이유는 이치에 맞다라고 할 때 유리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유리수를 영어로는 레셔널 넘버라고 하는데 여기서 레셔널은 비나 비율을 뜻하는 레이셔를 어원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유리수란 비나 비율로 나타낼 수 있는 수가 됩니다. 고대 그리스 시대 수에 대하여 연구하는 무리가 있었는데 이들을 피타고라스 학파라고 불렀어요. 이들은 만물의 근원은 수이다. 모든 수는 정수나 정수의 비로 나타낼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서양에서는 이런 전통을 이어받아서 이러한 수들이 모두 합리적이고 이치에 맞는 수라고 생각하여 유리수라 불리게 되었습니다. 좀 전에 선생님이 언급했듯이 유리수가 이치에 맞는 수라는 표현이 우리에게는 잘와 닿지 않는다고 했죠. 학계에서도 유리수라는 번역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여 유리수를 유비수라는 표현으로 대체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유비란 비율로 나타낼 수 있다는 뜻이므로 이 개념이 오히려 유리수의 올바른 번역이 되고 그 뜻을 정확하고 쉽게 이해시키게 됩니다. 일본의 근대화 과정에서 서양 문물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면서 대대적인 번역 작업이 한자를 바탕으로 하여 진행했어요. 그래서 일본의 수학자들이 레셔널 넘버를 유리수라고 잘못된 번역을 해서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번역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되새기게 하네요. 끝으로 유리수를 정리하면 글자의 의미를 살려서 분수로 만들기 유리한 수라고 알아두세요.